의로움이다, 거룩이다는 게요, 거짓에 대해서 외면하고 비겁하게 거짓을 못 본 척하고 거짓과 야합하는 것이 의로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국민의 짐인지 국민의 힘인지 그들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로 돌아와야 됩니다. 국회의원을 하면 뭐하고 대통령을 하면 뭐합니까? 시장을 하면 뭐합니까? 자기의 양심에 바르지 않게 거짓되게 국회의원 해봤자 남는 것은 그 사람 인생의 불행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이 나라를 올바르게 바르게 세우는데 국민의 힘도 동참을 해야 되고, 정말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이 지금은 잠시 이제 다 돼갑니다. 문재인이 거짓이 드러나서 지금 지지율도 36%밖에 안 나와요. 그것도 뭐 많이 이게 무슨 과장된 거예요. 이제 3% 될 날이 곧 다가옵니다. 여러분, 저는 3% 될 때까지 이 문재인의 거짓에 대해서 계속 말할 겁니다. 제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뭐 근거를 가지고 한번 반박을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이 일이 정말 행복한 일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할수록 힘이 나고 할수록 에너지가 생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동욱 회장님. 네, 애써주신 이동욱 회장님 어떠세요? 말씀 잘하시죠? 당연히 잘하는데 그 안에 뼈대가 있습니다. 그쵸? 네, 옳고 그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하시고, 네, 정말 끝까지 싸워주시는 이동욱 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지쳐있으면 안됩니다. 이따가 또 한번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 전에 보셨죠? 탄핵무효 외치면서 눈보라가 네 흩날리는 흥남부두 같은 그저 사진 보셨죠? 그때 계셨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맞죠? 네, 그렇게 지치지 말고 저런 영상들 보면서 지치지 말고 또 지쳐있다면 자신이 할 수 있는 거 하면 됩니다. 여러분, 맞죠? 너무 힘들어요. 그럼 바톤 터치 하세요. 맞죠? 바톤 터치 하셔서 차라리 집에서 추우면 이거 오은방송 대표님한테 얘기해서 건당 뭐 5원이나 해갖고 이거 만드시면 되잖아요. 이런 거. 그죠? 모든 게 다 적입니다. 애국활동 맞죠? 네, 옳다고 생각하면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아까 36년 전 말씀, 예, 독립운동 말씀하시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네, 그렇게 가야 됩니다. 여러분. 다음 순서입니다. 다음은 또 한 분의 정말로 뭐라고 해야 되죠? 지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학자의 양심까지 갖춘 석학, 네, 조석춘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그래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이 춥죠? 또 때로는 좀 지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동욱 회장께서 얘기하신 그 선악의 구분, 이거부터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그 성서에 보면 창세기라는 창세기에서 시작합니다. 그 창세기에서 신락원이라는 그 이론이 도출됩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고 율법을 지키면 그러면 천당에 살고 그리고 그걸 지키지 못하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낙원은 신락원을 한다. 낙원을 쫓겨난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을 하고 지난 우리가 4년간 여기에 아스팔트에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4년간이 우리나라 5200만 국민이 길을 잘못 들었어요.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이 말은 이성과 합리성에 의해서 국가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율법도 없고 질서도 없고 헌법 정신도 맞지 않고 이런 걸로 망나니 길을 걸어간다 하는 그런 소리가 됩니다. 그러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연결이 안 돼요. 도대체 연결이 안 됩니다. 방탕하고 열정으로만 있는 책임의식은 전혀 없는 그런 겁니다. 우리 헌법에요, 집단정신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라는 그런 거 없어요. 우리 헌법은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지극히 이성적이고 지극히 합리적입니다. 그 정신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 헌법이 1948년에 그게 제정된 게 유엔과 미국에 의해서 공화정 정신입니다. 그 정신을 바르게 사니까 우리는 급속도로 성장했어요. 그런데 지난 4년간은 완전히 그냥 붕괴되는 그런 온탕 냉탕 뭐 이런 걸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전 먹물이니까 학문적인 얘기 좀 할게요. 뭐 이게 여러분하고 별로 관계없다 그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1948년에 프롤레타리아트에 야 봉기하라 일어나라 커뮤니스트 매니페스토라는 얘기를 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찾아내는 건 프롤레타리아트랍니다. 우리 말하면 민주노총 같은 거요. 민주노총이여 골구하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민주노총 우리 봤죠? 뭘 하는 집단인가? 잘못하면요, 이게 폭력과 테러를 쓰는 집단입니다. 이 정부는 항상 폭력과 테러를 가지고 이성과 황금식을 뭉개버립니다. 자, 그리고 마르크스가 1859년에 크리틱 오브 더 포리티컬 이코노미 정치 경제학이 비판이라는 그런 책을 썼어요. 거기에서 핵심이 뭐냐 그러면 노동이라는 거, 자본이라는 게 어떻게 생기냐 그러면 자본이라는 거는 결국 그 노동의 결과로 온다. 그러니까 산 노동이 아니라 죽은 노동입니다. 죽은 노동. 자본주의라는 게 이 죽은 노동 가지고 헤매는 게 자본주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를 통해서 그거 없애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자본이 그렇게 나쁜가요? 우리 지금 52시간 노동제 뭐 이렇게 하면서 자본가 때려치우고 거기에다가 공산당 프롤레타리아트를 그다 집어넣는 게 자본가 그 자리에 집어넣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습니까? 우리 트럼프 봐요. 부동산업자예요. 자본이 할 수 있는 게 참 많지 않습니까? 트럼프는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이 지금 우리 미디어가 그냥 선전전동하지 않습니까? 세뇌하고. 그런데 이 양반은 트위터를 하나 가지고 우리가 세계 사람과 커뮤니케이션하고 세계 사람과 소통하고 국민과 소통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요. 우리 봐요. 우리 지금 그 공영방송이 얼마나 많아요. 국민과 소통을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 피땀 흘려가 돈은 혈세를 가지고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트위터 하나 가지고 돈 하나도 안 들고 자기가 그걸로 다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금 자본이요, 조지 소로스도 좌파입니다. 좌파 자본 가지고 세계 공산당을 세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본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건 나쁘다, 나쁜 놈이니까 프롤레타리아트가 쫓아내야 된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봐요,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그 프롤레타리아트가 하는 그 독재가,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프롤레타리아트 독재가 폭력과 테러를 하는 그런 방식을, 그러면 트럼프도 좀 써다는 거 아니에요? 자, 니놈들 어떻게 나쁘냐? 폭력과 테러를 하는 게 얼마나 나쁜가 하는 거를 오늘
조지아주에서 밝혀냈습니다. 이제는 트럼프는 더 이상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시킬 생각이 없다 그래 결론을 내버렸어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도 오늘로서 2일로서 풀었습니다. 2, 3일로서 끝났습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 그러면 조지아주에서 그 소프트웨어를 포렌식을 했는데 그 안에다 보니까 트럼프에 가야 될 표가 바이든 넘어가 버렸어요. 그게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의 선관위에 그 관련하는 사람들을 선거 감시하는 사람들을 쫓아냈어요. 근데 4사람이 남아가지고 거기에 그 표를 도둑질하는 게 다 찍혀버렸어요. 트럼프는 벌써 그거를 다 계획을 해가지고 그걸 폭로해버렸습니다. 폭로해가지고 전 국민에다가 그냥 미국 시민들가 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 시민들이 야 저런 게 다 있어? 저런 게 다 있어? 그러면서 오늘 그러니까 오늘 5일이죠. 2일 3일에 결국은 이제 미국 대선 끝났어요. 자, 자본가가 말이요. 자본가가 좌파하는 사람도 있고 우파로서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지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왜 자본가는 악이고 혐오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프레레타리아트 독재하는 중국은 잘합니까? 중공은 잘합니까? 중공이 잘못하는 거를 우리가 에너지 정책에서 볼 수 있어요. 에너지 정책. 지금 우리가요 청년 실업률이 참 심각합니다. 5.8%라 그러는데 우리가 대학 나오는 게 한 69% 정도 70% 정도 됩니다. 그런데 5.8%가 실업이래요. 그런데 아마 실제로는 3월 더 곱돼가지고 청년 실업이 한 20% 될 겁니다. 그런데 OECD 국가에서 평균이 5.3%입니다. 5.3%인데 우리는 5.7, 5.8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경향을 보면 과거 10년에서 곤두박질하는 게 18위에서 38인가 이쪽으로 막 떨어져요. 계속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청년 실업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프레레타리아트 독재를 하니까 이게 지구촌에는 맞지 않는 거예요. 일자리가 안 늘어나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청년이 지금 죽을 지경에 대학 나온 친구들이 직업을 못 구합니다. 자, 그런데 한 예를 들게요. 막스 웨이버라는 사람이 1919년에 1월달입니다. 거기에 학문으로서의 소명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학문으로 소명을 했는데 1919년이라면 1차 대전에서 독일이 패했어요. 독일은요 산업화를 늦게 시작했습니다. 늦게 시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공장을 막 돌리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대량 생산이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그 노동의 질이 영국과 프랑스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졌어요. 그런데 열정만 가지고 독일을 해가지고 1차 대전을 벌려버렸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비참하거든요. 1차 대전 끝났는데 독일은 다 실업자고 젊은 친구들 갈 데가 없었어요. 그때 막스 웨버가 나와서 연설을 합니다. 대학에서. 대학에 그래 당신은 말이에요. 최고의 지성이 독일 사회를 어떻게 꺼야 됩니까? 하니까 막스 웨버가 하는 소리가 천직을 가져야 된다. 니들 그때 1919년이면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 1919년에 독일도 프레레타리아트 독재고 막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할 때 니들 그게 나빠. 니 그거 나쁜 거야. 너 그러면 독일이 희망이 없어. 그래 가다가 희망이 없다 그러는데 가다가 2차 대전까지 해가지고 지금까지 독일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막스 웨버가 얘기한 건 뭐냐 그러면 학문에서의 천직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Wissenschaft als Beruf 그러니까 소명으로서의 그 학문 뭐 이런 겁니다.
학문은 전문 영역입니다. 자, 그런데 프롤레타리아트를 얘기하면 그 전문 영역이 살아날 리가 없죠. 왜? 보험들 관여하고 보험 들고 그리고 거기에 충성하고 하는데 개인성이 어디에서 살아나가지고 전문직이 살아납니까? 전문직이 살아나지 않으면 일자리가 창출이 안 돼요. 일자리가 창출이 안 되면 결국 청년 실업이 넘치고 넘쳐요. 자, 그런데 일자리가 참 잘생기는 직업이 뭐냐 그러면 지금 원전하고 지금 얘기하는 게 그 에칭가스라는 게 우리 말 됐습니다. 에칭가스라는 게 불화수소죠. 거기는 첨단 산업이면서 일자리가 막 늘어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그것도 꼭 집어가지고 월성 1호기는요 플루토늄을 핵무기를 만드는 플루토늄을 만드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그건 월성 1호기는 중수로입니다. 중수로면 거기에서 핵무기가 만들 뿐만 아니라 그러면 그 대안은 뭐냐? 중국에서 태양광 가지고 오고 그리고 북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에너지 주권을 넘겨주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공산주의 하겠다는 소리죠. 자, 공산주의 하겠다는데 자, 그렇다면 거기에서 그러니까 최재형 감사원장이 그거를 감사를 하면서 444개 파일을 삭제시켰어요. 그 중에 10개가 1차 남북정상회담, 2차 남북정상회담 2020년 8월 15일 8월 이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그 내용을 10개 내용 그거를 삭제한 겁니다. 거기에 보면 북한을 우리는 폐쇄시키고 북한을 어떻게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어 줄 건가 하는 그게 들어가 있었어요. 지금 그 산업부에서 그 두 사람, 그러니까 검찰에서 구속시킨 사람 그 두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게 누구야? 청와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재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에칭가스라는 것도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청년이 일자리를 내줄 거를 만들 거를 그걸 포기한 거 아닙니까? 전문직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전문직이라는 게 이 천직입니다. 천직이 의식이 있는 거죠. 자기 직업이 천직으로서 봉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우리 에칭가스, 우리 지금 반도체 잘 나가지 않습니까? 반도체 삼성 무너지면 사실 삼성, LG, 현대만 무너지면 한국 그 경제는 거들나버립니다. 자, 그런데 반도체를 만들 때 필요한 그 소재가 뭐냐? 그러면 에칭가스, 불화수소죠. 그 불화수소가 지금 화학 관련 학술단체 5개가 그 5개가 지금 에칭가스 내놔라. 우리가 소재를 개발하는 화관법과 화평법을 개정해라. 이런 걸 지금 25,000 그 화학 관련 학회들이 좀 떠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런가 그러면 2012년에 그 대선을 문재인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둘이 붙지 않습니까? 붙었는데 그때 7월에 그 구미에 봉산리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불화수소 사건이 나가 4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문재인 씨가 거기에 공약을 걸었습니다. 이거 우리는 소재 환경에 문제가 되니까 우리는 폐쇄하겠다. 그래가지고 이듬해 4월에 그 심상정 씨하고 신계륜 씨가 그거를 화평법과 화관법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에칭가스를 못 만들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베가 그 강제 준용했다고 해서 3개의 그 소재를 수입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게
그 중에 핵심이 에칭가스입니다. 불화수소죠. 그런데 우리는 그때 문재인 씨 때문에 그 사업을 완전히 포기했어요. 그런데 그 아베가 걸었는 게 에칭가스가 25톤, 2016년에 25톤인데 2017년, 18년이 35톤, 그러니까 금액을 하면 200억 달러에서 요거는 자관 70%, 그러니까 1억 3천 이렇게 넘어갔어요. 자, 그래서 어디 갔냐? 그래들 일본은 북한에 갔다는 거 알죠? 그러니까 이 정복하다가 나라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고통은 누가 받냐?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2018년 8월 달에 10개 저결을 기업 총수들을 모아놓고 경제가 어려운데 그 독소 저항을 좀 없애라. 그랬더니 환경단체하고 야당은 절대로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게 지금 화학회가 나와가지고 이거 화평법, 화관법 고쳐라. 지금 일자리가 안 늘어난다. 그러면서 고통은 누가 받아? 국민이 받고 대학생들이 지금 받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결국은 나라가 잘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안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미래가 없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걸 경고를 했어요. 근데 그 경고는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나라가 이성과 합리성을 잃어버리니까 결국은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아스팔트 나와가지고 추운데 떨고 있어요. 자, 이제 다 됐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정신 차리고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양 영상 한번 다시 볼게요. 나의 조국 한번 틀게요. 잠깐 제가 멘트 끝난 다음에.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주신 조석춘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네, 불화수소 들어도 잘 모르겠지만, 네, 핵심은 불화수소. 중요한 거는 문재인 나쁜 놈, 그죠? 완전 1호기가 그렇게 중요한 건지 우리가 계속 또 배우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구호 한번 외치고 신나는 노래 한번 듣고, 네, 나의 조국을 좀 이따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아시는 분 불러보도록 하고요. 다 같이 구호 한번 박근혜 대통령께 들릴 때까지 어떠세요? 하실 수 있으시죠? 네, 힘차게 외쳐봅니다. 돌아와 박근혜! 돌아와 박근혜! 박근혜 돌아와! 박근혜 돌아와! 박근혜 돌아와! 박근혜 돌아와! 돌아와 박근혜! 돌아와 박근혜! 다시 한번 돌아와 박근혜! 돌아와 박근혜! 박근혜 돌아와! 박근혜! 이번엔 박근혜가 옳았다! 박근혜가 옳았다! 박근혜가 옳았다! 옳았다! 박근혜! 옳았다! 박근혜! 박근혜가 옳았다! 박근혜가 옳았다! 돌아와 박근혜! 돌아와 박근혜! 네, 감사합니다. 나의 조국, 네, 감상하시고 아시는 분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태극기 휘날리며 벅차게 노래 불러 자유대한 나의 조국 길이 빛내리라.
조국이 우리의 조국 어디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여기 계신 분들 또 그래도 또 추운 날씨인데 감사드리고요. 이번에는 특별한 손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를 위해서 아주 은혜가 넘치는 또 즐거운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노래를 불러주실 유성자 동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짧은 단상과 또 노래를 불러주실 때 올라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줍시다. 박수! 멀리. 네.